10년 전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과 QLD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 금액은 똑같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약 10억 2,725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평균 거래 가격은 약 26억 9,629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짜리 자산이 27억 원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10억 2,725만 원을 QLD에 투자했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환율 변화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약 226억 5천만 원입니다. 전량 매도하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해도 약 178억 9천만 원이 남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약 152억 원 차이입니다. 노원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 노원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약 2억 9,724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평균 거래 가격은 약 6억 4,707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2억 9,724만 원을 QLD에 투자했다면 약 65억 5천만 원입니다. 전량 매도 후 세금을 계산해도 약 51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노원 아파트와 약 45억 원 차이입니다. 결론만 보면 강남도 노원도 QLD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집을 사지 않고 QLD만 샀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 비교에는 집이 제공한 주거가치와 대출 효과가 빠져있고 반대로 QLD 투자자가 겪어야 했던 60% 이상의 폭락도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QLD의 2026년 6월 말 기준 최근 10년 연환산 NAV 총 수익률은 36.25%였습니다. 이 수익률을 10년 누적으로 환산하면 약 22.05배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장기 수익률을 정확히 2배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 결과는 시장의 상승폭과 변동성에 따라 하루 목표 배수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들어간 10억 2,725만 원에 22.05배를 적용하면 약 226억 4,859만 원입니다. 노원 아파트에 들어간 2억 9,724만 원에 같은 배수를 적용하면 약 65억 5,349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빼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2%가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 주식 손실이 없고 보유한 QLD를 한 번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강남과 같은 10억 2,725만 원으로 시작한 QLD 계좌의 세금은 약 47억 6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은 약 178억 9천만 원입니다. 노원과 같은 2억 9,724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세금은 약 13억 8천만 원입니다. 세후 계좌는 약 51억 8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전부 계산해도 이 기간에는 QLD의 최종 자산이 훨씬 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파트를 산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반드시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자기 돈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자는 대출을 이용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고 동시에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QLD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었지만 거주할 집은 별도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급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QLD 계좌에서 뺐다면 실제 순자산 차이는 지금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큰 차이는 투자 과정에 있습니다. QLD가 22배가 되는 동안 계좌가 매년 편안하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QLD의 공식 NAV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는 고점에서 약 42.5% 하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는 약 51.7% 하락했습니다. 2022년에는 약 63.2% 하락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대신 10억 원을 투자한 QLD 계좌가 100억 원을 향해 올라가다가 40억 원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는 뜻입니다. 노원 아파트 대신 투자한 사람도 계좌가 수십억 원까지 커진 뒤 다시 절반 아래로 줄어드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표에는 226억 원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나스닥이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수익이 남아있을 때 절반이라도 매도해야 하지 않을까? 10억 원으로 시작해 50억 원이 된 계좌가 20억 원대로 줄어들면 처음 넣은 돈보다 여전히 많아도 30억 원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매도했다면 226억 원이라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강남과 노원 아파트의 장점은 수익률이 QLD보다 높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자가 매일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QLD에는 높은 성장 가능성과 뛰어난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세금과 수리비,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QLD에는 큰 변동성과 폭락장에서 매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자산이 과거에 더 많이 올랐느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실제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2016년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남 아파트인지, 노원 아파트인지, 아니면 QLD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